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앞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인데 이번에 수사가 재개가 된 겁니다. 쟁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현재 이 상임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을 할 당시에 이 성남시장을 재직을 하면 그 성남 FC 이 축구 클럽의 구단주를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단주를 겸하던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이에 이 성남시에 본사를 둔 회사들,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 등 이런 회사들로부터 160억 원 가량을 이 성남 FC에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뭐 이런 각종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용도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의를 봐줬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형법 130조에 있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형법 130조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게 2018년 6월에 바른미래당이 이 검찰에 지방선거 당시에 고발을 했던 사안인데 당시의 사건들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게 남은 사건들이 또 같이 고발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경찰에서는 조금 급한 사건부터 하고 이 사건들을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3년하고 3개월 정도 지난 작년 9월 정도에 이 사건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검찰에다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불송치하겠다는 것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 그냥 사건이 여기서 종결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송치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고발인이 이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이제 이 성남지청에서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제 지난 2월, 올해 2월에 경기 분당경찰서에 다시 한번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 성남시청의 5개 부서, 뭐 정책기획과라든지 이런 주요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고발인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된 것 같은데 들리는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또 고발인 이의 신청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또 형사소송법,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의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더 이제 조금 줄이고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관련 법안을 보완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조금 핵심으로 나오는 것이 고발인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현행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이 이의 신청이 고발인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고소인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223조에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고발인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저기 범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만약에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다면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 바른미래당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보안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조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보안 수사가 꼭 필요한 것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가 조금 판가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있었고 또 이어서 이번 수사까지 재개가 되니까 경찰이 좀 이 고문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일각에선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이게 보안 수사가 다시 이뤄진 것은 그 지난 2월에 검찰에서 일단은 보안 수사를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걸 보안 수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일단은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4월에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사실관계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재수사가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 보안 수사를 해서 만약에라도 불송치 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지금 답변만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결국에는 이 수사 진행 경과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물 그리고 이 수사 증거물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인적 증거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이 나왔나도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9월에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조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 피의자나 뭐 관련자들이 이런 조금 숨기고 싶은 증거들도 압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면 조사로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예.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인 정영학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당장 어제도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일단 보면 좀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고 이게 일단 녹음 파일인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녹음 파일이 한 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또 한 개의 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녹취록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녹음 파일을 지금 증거 조사를 하는 이유는 녹취록이라는 것은 녹음 파일을 이제 녹취 사무소에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게 뭐 조금 취지가 달리 기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억양이나 이런 대화의 뉘앙스에 따라서는 농담인데도 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지한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녹취록의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녹취록도 전체 녹음 파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녹취록을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핵심 부분만 조금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일부만 잘랐기 때문에 이 의도라든지 전체적인 정황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그 대화 현재까지 이제 녹음이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된 내용에 따르면은 뭐 성남시 의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공사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조금 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정 권한과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이 조금 로비를 진행한다. 뭐 이런 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조금 핵심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녹음 파일이 5차례에 걸쳐서 나눠져서 공개가 되고 당장 오늘도 이제 공판이 열려서 공개가 될 텐데 보면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잠정 채택이 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채택이 아니라 잠정 채택이면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채택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은 들어보고 잠정적으로는 채택하는 것으로 하되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조금 비춘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녹음 파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녹음 파일에서 결국에는 이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이 조금 그 검찰에서 보고 있는 범죄 사실들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거의 능력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A와 B가 C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C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이 대화에서의 이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동일한지 여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물론 아직 채택 여부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고 5개가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증거 조사 결과 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녹음 파일이 녹취록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만약이라도 이 녹취록이 일부만 제출이 됐고 그것이 왜곡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녹취에서 중요 부분이 조금 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게 말한 거는 조금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 삭제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본점 직원의 횡령 사건 어제 경찰이 본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게 우리은행에서 지금 그 돈을 조금 보관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이 대우일렉트로닉스라는 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란에 있는 엔테캅이라는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계약 보증금을 걸었어요. 예.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걸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좀 분쟁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이 보증금을 누군가는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이걸 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관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직원 A라는 직원이 이 2012년 그리고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614억 원 정도를 이 돈을 다 횡령을 했던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고 예. 이것을 자신이 자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뉴스 통해서 최근에 이 사건 내용 기억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지금 수사 상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자백을 했던 A 씨라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성의 동생도 100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으로 우리은행 본점 그리고 이 두 남성의 집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모자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횡령 금액도 엄청난데 지금 10년에 걸쳐서 횡령을 하면서 들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좀 충격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예,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012년에 173억, 2015년에 148억 원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뺐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부 문서를 조금 위조를 해서 이 돈들을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맡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부장한테 결제를 맡아요. 예. 그래서 결제를 맡고 나서 이 결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표로 이거를 출급해서 가져갔는데 수표로 출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018년에는 이것을 이제 캠코의 산하회사, 캠코의 산하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산하 유한회사에 이 돈 중에 293억 원을 또 맡기겠다. 이렇게 예. 해서 계좌 이체를 한 다음에 그 돈을 빼요. 그래서 그렇게 뺀 다음에 계좌까지 해지하는 그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최근까지.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금감원의 이런 시스템에 조금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또 우리은행에서 계속 이런 사건이 조금 터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금감원에서도 조치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예.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스템 작동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아마 이번 사건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사건 떠올리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좀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실제로 시스템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말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는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이 허술하다고 한다면 이런 횡령을 하는 것이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더 선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우리은행이나 이런 큰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 감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돈들이 움직이니까 예. 이 금액이 워낙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런 원리 원칙에 따른 절차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앞서 사건의 개요 말씀해 주시면서 동생도 이제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해당 직원의 발언을 보면 500억 원은 썼고 100억 원은 동생에게 줬다. 근데 동생은 이걸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로?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614억 원 정도를 지금 했다.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500억 원 정도는 이제 선물 거래 옵션이라고 해서 주식이 이제 오를지 뭐 내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거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돈을 잃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500억 정도를 그렇게 해서 자기는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10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동생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뭐 80억 원 정도를 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 피의자들이 이 돈을 일부러 은닉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닉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여부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12일이랑 27일에 호주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예. 거기서 수천만 원씩 송금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범죄 수익을 어떻게 은닉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찾고 있고 예. 찾아서 만약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면 피해 금액이 조금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예.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횡령금을 찾는 것도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 횡령금이 좀 대부분 상당 부분 회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이런 범죄 수익이 은닉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찾아내기가 힘든 게 계좌 같은 거를 저희도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 같은 걸 보는데 계좌를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체가 된 것이나 아니면 수표 같은 경우는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꼬리가 붙는데 현금으로 찾은 경우에는 꼬리가 붙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금을 찾아서 만약에 어디에 묻어놓는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뭐 도박으로 썼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정말 짧은 기간에 뭐 보통 사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몇백억을 딱 하고 바로 다 써버리거든요.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은닉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은닉하기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조금 예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자수를 당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아닌 부분도 있어 보여서 형량 감경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예, 이 자수 감경이라는 게 형법 52조 1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수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수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 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추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자수지만 뭐 실제로 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수 자체를 굉장히 좁게 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범죄 수익이 실제로 있는데 고의로 은닉을 하고 있다든지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자수 감경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여죄를 포함해서 또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